데이비드 호키스가 쓴 의식혁명에 있어서 의식이 레벨이 있다라는 내용을, 그 레벨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거를 수치화 계량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20, 뭐 30, 뭐 200, 뭐 100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큰 분기점은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분기점인데, 그 분기점의 수치를 200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200 이하의 수준하고 200 이상의 수준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 그 레벨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200 이하의 수준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묘사되어 있냐면 200 이하의 어떤 생각이나 태도가 200 이하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영향력이 되게 약하다 라고 표현이 되었고요. 그 사람에 대한 삶의 태도는,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이나 자기 삶에 대한 태도는 살아남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단계, 200 이하의 단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연민이나 편협성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정당한 것이라고 믿고 그걸 되게 수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수련해야 그 부정에서 긍정으로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200 이하의 수준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정말로 인생이 되는 게 없어요. 어려움이 되게 많고 역경이 많고, 그리고 그거를 잘 극복해내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역경은 있지만. 근데 이제 200 이상의 수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책에서 묘사를 했는데, 뭐라고 묘사를 했느냐면 200 이상의 수준서부터 잠재성의 건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수치가 200 이상으로 나타나면 그 생각이나 느낌 또는 태도, 사물에 대해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행동이나 또는 자기의 느낌,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어떤 성숙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단계에서. 그래서 이 단계의 의식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요, 어떤 기꺼이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고,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굉장히 자기 인생에 어떤, 누구나 다 인생에 굴곡이 있단 말입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힘든 점이 있고 역경이라는 걸 누구나 다 경험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치 파도타기처럼 그거를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하얀 곡선이구나. 이때는 상한 곡선이구나. 이때는 내가 뭘 준비해야겠구나. 이럴 때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내면 세계를 건설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기회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때부터. 그래서 새로운 직업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에너지 같은 것들을 갖게 되고, 성장과 어떤 교육이 성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이 단계에서는 활용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준, 200 이상의 수준에 이르러서는 두려움이나 성격적 결함에 대한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쳐다보는 이런 안목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노력 자체를 마비시키지를 않아요. 자기가 부족한 부분, 자기가 나약한 부분, 자기가 두려운 부분들을 냉철하게 쳐다보고, 그런 부분들을 고찰해서 자기를 성숙시키는 부분들에 있어서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수련하고 훈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준의 사람들은 뭔가를 딱 성취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힘을 갖게 되고, 그래서 더 용기를 갖고 계속 상향 곡선을 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인생의 그 라이프에 있어서 선순환을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 이상과 200 이하의 차이는 하나는 악순환이고 하나는 선순환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20의 단계를 수치심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20의 단계를 수치심이라는 단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단계는 놀라울 정도로 되게 위험할 정도로 죽음에 가까운 단계다라고 묘사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살고 싶지는 않지만 자살할 수도 없으니 마지못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세, 이 단계가 그런 자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단계, 의식의 단계 고정이라기보다 이 단계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누가 하느냐? 자기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단히 자기 의식을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책이 주고자 하는 중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20의 수준의 사람들의 행동은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슬그머니 도망을 치는 거죠. 혼자 있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수줍음을 잘 타고 내성적인 성향을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의 사람들이 굉장히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전 인구의 한 2.6%의 잘못된 사람들이 의식이 이렇게 좀 왜곡된 사람들이 72%에 해당되는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성향을 보면 의식 수준이 낮은 것이 얼마나 사회적으로도 그다음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의 단계를 표현을 하면 이 단계는 죄의식의 단계예요. 그래서 죄의식의 증상은 자기 연민이나 또는 자기 학대, 그리고 가해의식, 뭐 이런 것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고를 저지르기 쉽고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는 단계예요. 30의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50의 단계는 무의식의 단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수준은 빈곤, 절망, 자포자기를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황폐해 보이고, 그리고 비애가 인생의 주제로 보이는 단계죠. 그래서 집 없이 헤매는 사람들이나 또는 사회에 나고자 나이든 노인의 체념 상태, 만성적 질병의 심한 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단계를 이렇게, 의식의 단계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5의 수준은 슬픔 단계입니다. 이 슬픔 단계에서는 상실, 낙담, 이런 단계죠. 사람들은 때때로 이런 단계를 경험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계속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떨어졌다가 다시 자기 의식 수준이 회복되기도 하죠. 사람들은 때때로 이러한 경험을 하지만 실패를 생활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런 단계의 사람들이 계속되는 경우는 만성적 도박 같은 것들을 한다든지 돈이나 또는 건강이나 또는 직장, 친구 또는 가족 또는 기회를 잃은 사람들이 이러한 단계에 빠져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무기력의 상태보다는 그렇지만 이 단계는 굉장히 더 많은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충격받은 무기력증 환자가 울기 시작하잖아요. 슬픔에 빠져서 울기 시작하면 그건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게 좋아지는 것일 수도 있고 나빠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의식이 파도치듯이 이렇게 파도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기도 하지만 의식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또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의식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의식의 성장은 자기가 깨어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200 이상의 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200에 가까운 낮은 의식 수준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거든요. 100의 단계를 보면요. 두려움 단계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는
정상인의 건강한 그 반응이에요. 두려움 단계.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 단계를 아마도 이 의식이 100단계로 떨어진 단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단계에 있을 때 나 자신을 업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여기서 난 극복을 해야 돼. 극기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두려움 상태에 자기 자신이 의식이 머물러 있을 경우에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 내면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125의 상태는 욕망의 상태입니다. 욕망이 들끓는 상태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의 상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 욕망의 상태인 사람들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막 하고 싶어, 막 뭔가를 갈구하는, 그게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이든 어떤 육체에 대한 것이든 어떤 관계에 대한 것이든 그런 어떤 욕망들이 분출하는 부분들을 사회적으로는 또는 경제적으로는 마케팅이라는 측면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욕망의 수준은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200 이하의 단계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식 주파수가 이 욕망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경제적인 욕구를 위해서 어떤 희망을 품는 것들, 이런 것도 욕망의 단계죠. 그래서 인간 행동의 광범위한 기회 같은 것들로 이 단계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금전 또는 명예, 뭐 권력, 욕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욕망의 단계고, 뭔가를 사고 싶어 하는 욕망 것들, 저거 사고 싶어, 갖고 싶어, 이런 것도 욕망의 단계고요. 뭐 남녀 간의 어떤 섹시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적 욕구도 이 욕망의 단계인 거죠. 이 단계는 두려움의 수준을 벗어난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원동력이 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수준이 125단계에 머물러 있는 성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욕망은요, 중요한 것은 집착의 수준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계속 매달리는 거죠. 집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고 막 이렇게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탐욕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디자이어, 욕망들을 막 분출하고 그 욕망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이런 것들이 이런 단계의 의식 수준이기 때문에 표출되는 행동들이죠. 하지만 욕망은 언제나 계속되는 에너지장이기 때문에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채우고 나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채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또 단계를 150 분노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이 분노의 단계를 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욕망은 살인이나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이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25의 단계에서 150단계로 뛰어넘는 것이 그 욕망을 추구하고 그 욕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분노를 한다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더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분노는 파괴적일 수도 있고 건설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욕망은 좌절감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그 욕망을 추구하지 못하면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내가 갖지 못했어, 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못했어, 뭐 이러면서 좌절감을 가질 수 있는데 좌절감은 분노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125의 단계에서 150의 단계로 이제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개나 복수로 표현이 되고요. 사소한 일에 대해서 되게 과민하게 되고 못된 짓을 하거나 또는 잘 싸우거나 또는 소송을 일삼는 사람들. 그래서 이 법률적인 어떤 소송이 늘어나는 것이 125나 150의 단계의 사람들의 포션이 너무 많기 때문인 것 같아요. 200 이하의 사람들의 에너지의 수준이 전 인구의 80% 가까이 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마 이 포지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법률적 소송 문제들이 이슈화되거나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변호사가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2단계의 사람들의 어떤 에너지 표출의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노는 좌절된 욕구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수준의 욕망의 에너지장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좌절은 지나친 욕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한 단계 딱 올라가는 이 200 이하의 끝 단계, 가장 높은 단계의 에너지장이 뭐냐면 자존심 단계입니다. 자존심. 자존심 단계는 이 단계는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팽만해 있어요. 아주 팽팽한 상태죠. 에너지가 굉장히 팽팽한 상태인데 추락하기 일부 직전인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존심의 단계는요, 방어적이고 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자기 방어적이죠. 이 자존심 단계는요, 외부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 없이는, 외부 조건이 없으면 언제라도 낮은 수준의 의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자존심은요, 굉장히 비난을 받으면 약해집니다. 추락을 해버려요. 그 이하의 단계로 바로 추락해버릴 수 있는 단계죠. 그래서 200 이하의 단계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 이하의 단계일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아래의 단계로 계속해서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수준이 낮다라고 표현하고, 200 이상의 사람들은 어떤 외적 자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끌어올리는 그 내부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200 이상일 경우엔. 그래서 부풀어 오른 자존심은 비난에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수치심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의식 수준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존심의 특징은 분열이나 파벌주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존심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 같은 경우에도 애국심이라는 어떤 자존심 아래 서로를 죽이는 거를 되게 정당화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바로 그 자존심 단계를 자극한다라는 거죠. 종교전쟁이나 정치적 테러리즘, 그리고 중동과 중유럽의 광적이고 무서운 역사는 바로 자존심의 대가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고요. 사회 전체가 이런 것들을 치르는 거죠. 뭐 독일의 그 나치즘도 이런 단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존심은 약점이 있는데 그건 오만하고 되게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상 자존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의식의 성장을 스스로 차단한다는 거죠. 내가 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자기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존심이 있는 한 집착에서 해방되는 것은 되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존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감정적인 문제임에도 그것을 부인하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적인 약점에 대한 부분들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지 못하거나 그걸 덮어버리거나 그걸 애써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걸 드러내야만 치유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병이 생겼을 때 그 병을 표현해야 되고 그 병을 극복하려고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애써 부정하거나 무시할 경우 치유하기 어려워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렇게 부정하는 문제의 근본에는 자존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진실한 내면의 성장과 명예를 안겨줄 수 있는 참된 내면의 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가로막는 수준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200 이하의 단계의 사람들의 어떤 에너지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